자, 보자. 우리 250쪽이지? 250쪽에 기체의 용해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혼합물의 분리 2를 하도록 할게. 자, 기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말이다. 이 기체는, 우리 고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니? 고체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부분의 고체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증가를 해요. 근데 기체는 조금 달라.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해. 250조. 안 돼 있지? 자, 그래서 기체는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해요.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녹는 정도를 얘기를 한다 그랬죠? 오케이? 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체는 따뜻한 물일수록 잘 녹는 반면, 기체는요, 차가운 물일수록 오히려 잘 녹아. 왜냐면, 기체 입자는 열 받으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거든. 물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얌전히 있으려면은 온도가 높은 것보단 온도가 낮은 게 더 얌전히 있을 수 있겠지.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활발해지니까 튀어나와 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또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해. 고체의 용해도에서는요, 고체는 압력에 큰 영향을 받진 않았어. 그런데 기체는 압력에 큰 영향을 받아. 위에서 누르는 힘이 세면 셀수록 물속에 얌전히 처박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압력이 셀수록 그만큼 용해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요걸 뭘 생각해야 되느냐? 차가운 뚜껑 닫힌 사이다 생각하시면 돼. 차가운 뚜껑 닫혀 있는 사이다. 근데 반대로 따뜻한 뚜껑 열려 있는 사이다는 마셨을 때 탄산이 느껴져 안 느껴져? 거의 못 느껴지죠. 왜? 이산화탄소가 많이 안 녹아 있다는 뜻이죠. 그거는 차갑고 뚜껑이 닫혀 있는 사이다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요거 보자.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변화 보시게 되면은요, 시험관 3개에다가 탄산 음료를 넣고 했죠. 자, 탄산 음료를 넣은 상태에서, 자, 온도가 다른 물에다가 각각 넣어뒀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자, 요거 기포가 많이 발생합니다. 야, 기포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은 잘 녹아있다는 얘기야? 못 녹는다는 얘기야? 녹지 못한다는 뜻이야. 즉 용해도가 낮다라는 얘기야. 그럼 3개 중에 용해도가 낮은 애가 누굴까?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애가 누굴까? 얼음물, 실온물, 뜨거운 물? 그렇죠. 뜨거운 물일 때 기포가 많이 발생해요 라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다는 뜻이네. 그러면은 얼음물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온다는 뜻이야. 못 녹고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녹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용해도가 낮은 애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감압용기에 탄산음료를 넣고 펌프로 공기를 빼내요. 공기 빼내면은요, 갑자기 이렇게 보글보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 압력이 낮아지니까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같이 빠져나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기체 용해도와 생활 속 현상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보시면은 온도와 관련된 현상이 있잖아요. 자, 더운 여름철에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뻐끔뻐끔 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물속에 산소량이 적으니까 위까지 올라오게 되는 현상이야. 따뜻하니까 산소가 많이 못 녹아 있는 그런 형태. 자, 공장에서 사용한 냉각수를 하천에 방류하면 물고기들이 폐사를 하게 되는데, 공장에서 사용한 냉각수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진 기계를 식히는 데 쓰는 냉각수야. 그럼 따뜻한 물이 됐단 말이야. 그런 따뜻한 물이 하천으로 들어갔어.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안에 따뜻한 물이 들어갔으니까 온도가 높아져. 안에 녹아있던 산소가 빠져나와 버리네.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 산소가 적으니까 어떻게 돼? 폐사해 버리는 거죠. 숨 못 쉬어서.
자, 이렇게. 그 다음 압력과 관련된 거, 마개를 열었더니 거품이 발생해. 뚜껑 딱 여니까 이산화탄소가 확 올라와. 왜? 압력이 낮아지니까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거죠. 잠수병이 뭔진 알죠? 이 잠수하는 양반들이 깊은 바다에 들어갔어. 깊은 바다에 들어갔는데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확 올라왔을 때가 문제가 돼. 갑자기 확 올라오게 되면은요, 수압이 낮아지죠. 그럼 혈액 안에 녹아있던 기체가 녹아있는 형태에서 기체 형태로 갑자기 확 바뀌어. 혈관 안에서. 그럼 혈관 안에서 기포가 형성되니까 그게 혈관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 그럼 막 저리고 어딘가 이상 생기고 이러는 게 이제 잠수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돼? 고압의 탱크에 들어가죠. 공기의 압력을 크게 만들어 산소 탱크에다 집어넣어 버려. 그래서 높은 압력을 만들었다가 다시 서서히 압력을 낮춰.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뭐 톡소만이 사라지는 건 당연히 이산화탄소 빠져나온 거고요. 네, 좋아요. 자, 밑에 한번 해보자. 1, 2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옆에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번에는 기포 발생량은요. 기포 발생량은 가나에서 기포 발생량과 용해도를 부등호 표시하시오. 자, 가에서는 기포 발생량이 누가 더 많이 나와요? 어디서? 기포. 자, 기포는 누가 더 많이 나오니? B가 더 많이 나오겠죠? 왜요? 용해도가 B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빨리 얘기해줘. 손?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 이해됐어? 다시 한번. 기포 발생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용해도라고 하는 건 안에 녹아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용해도가 낮은 애는 녹질 못하지? 그러니까 기포가 돼서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근데 온도가 높으면은 용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기포 발생량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나에서는 어떻게 되니? 자, 나에서도 B가 기포 발생량이 크죠? 용해도는 A가 더 높은 거고요. 알겠죠? 뚜껑 닫혀 있는 게 용해도가 커요. 그래서 용해도가 작은 애가 기포 발생량이 더 많아요. 자, 온도가 낮아져서 이번에 그 다음에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넘어갈게요. 우리 몇 번부터 하면 될까요? 19번부터였나? 문제 안 푼 게 몇 번이니? 야, 얘들아, 일단 기체 용해도 문제만 좀 한번 해볼게요. 몇 번이냐? 21번하고 22번. 두 문제만 좀 해보자. 21번하고 22번. 256쪽에 21, 22 두 문제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에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A하고 C하고 이 중에는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E겠죠? 그 다음이 C, 그 다음에 이거는 맞는 얘기네요. 그죠? 온도가 높은 애에서 기포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용해도가 가장 큰 거는요, 누구예요? 용해도가 크려면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B가 돼야 되죠.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4번에 C, D를 비교해요. C와 D를 비교하면은요, 용해도와 압력 관계를 알 수 있죠. 왜냐면은 같은 온도인데 압력이 다르잖아. 뚜껑 닫혔고 뚜껑 열렸고, 그죠?
그래서 4번은 옳은 거고요. 2번이 옳지 않습니다요. 오케이. 22번에 감압용기, 펌프, 빼내, 공기 빼내, 기포 발생. 이거는 압력과 용해도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압력과 용해도. 오케이? 그래서 마개를 열면은 거품이 발생한다. 이거 압력과 용해도 맞죠? 그 다음 염소를 소독한 수돗물을 끓이면 이거는 온도와 용해도의 관계죠. 자, 잠수병은 압력과 용해도의 관계 맞지요? 그래서 1번, 3번이 돼야 됩니다요. 오케이. 됐어요. 우리 원래 나가야 될 수업으로 갑시다. 쭉쭉 갑시다. 270쪽이죠. 혼합물의 분리. 자, 혼합물의 분리,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 재결정. 우리 지난주에 뭐 얘기했었냐면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하고요. 그 다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가 있었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를 뭐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증류라고 얘기했어요. 증류. 오케이?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오늘은 그래서 혼합물의 분리 2예요. 자, 여기 지금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 했었고요.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 했었고요. 오늘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를 합니다요. 여러분, 용해도란 용해도의 정의부터 얘기합시다. 용해도란 무엇입니까? 용지를 용매로 녹였을 때 100g 용매 100g당 녹을 수 있는 용질이에요. 자, 특정 온도에서 어떤 온도에서 용매 몇 그램 안에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였죠. 그러니까 용매 100g 안에 몇 g까지 녹일 수 있을까? 그걸 용해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야? 용매 100g. 우리가 이 용매 100g을 대부분 뭘로 얘기를 했어? 여기에서는 물로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물 100g 안에 몇 g까지 녹일까? 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데 이 용해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녹였을까? 그 녹인 양에서 그 석출량을 가지고서는 분리라는 걸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재결정 별표 한번. 불순물이 섞인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에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 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재결정의 예시 한번 볼게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질산칼륨하고 황산구리 용해도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혼합물을 물에 넣고 가열해서요, 모두 녹였어요. 그 다음에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용해도 차이가 큰 질산칼륨이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자, 문제. 질산칼륨 50g과 황산구리 5g이 섞여 있어요. 60도씨 물 100g에다가 모두 녹였어요. 60도씨 물에서는요, 용해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질산칼륨 50g 하고요, 황산구리 5g은 다 녹을 수 있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60도씨 물에 질산칼륨 50g과 황산구리 5g 모두 녹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20도로 냉각해요. 자, 이제 포인트는 여기에요. 20도로 냉각했을 때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31.9예요. 그러니까 물 100g에 몇 g까지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31.9g까지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황산구리는 용해도가 20이야. 용해도가 20이라는 얘기는 20g까지 녹인다는 뜻인데, 지금 아까 몇 g 있었어? 5g 있었지? 석출되는 게 있겠니 없겠니? 없죠. 5g은 다 녹을 수 있으니까. 알겠니? 그러면은 질산칼륨이 석출되는 애가 있겠네? 왜? 아까 50g 넣었는데
31.9g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몇 g이 석출되겠어요? 18.1g은 석출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물질이 있었는데 고체가루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석출되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걸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요. 자,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일염, 그러니까 우리 바다를 이렇게 가둬가지고 물만 날려보내고 나면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는 그 소금 덩어리가 있죠. 걔네들을 천일염이라고 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순수한 소금은 아니잖아요. 불순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에 녹인 다음 거름장치에 걸러요.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거른 용액을 증발시켜요. 그러면서 소금이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자, 이렇게 천일염의 짠맛 내는 염화나트륨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걸 녹였다가 냉각했다 반복하면은요, 그 염화나트륨끼리만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순수 소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합성 약품 정제도 마찬가지예요. 불순물 제거와 순수한 약품을 얻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재결정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야. 결국에 뭐야? 녹였다가 결정화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녹였다가 다시 결정으로 만들어요. 요게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1, 2, 3번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할게요. 자, 자, 보세요. 하나만 갖고 얘기하자.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요, 녹일 수 있는 양,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질산칼륨만 보세요. 질산칼륨만. 질산칼륨은 60도에서 용해도가 이만큼이야. 그럼 50g은 당연히 다 녹을 수 있겠죠. 근데 얘를 20도로 냉각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도에선 용해도가 31.9잖아. 그러니 이만큼은 녹지 않고 석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석출량이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50g을 녹였었는데 여기서는 31.9g만 녹을 수 있죠. 그래서 18.1g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석출된다. 석출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인다. 즉, 그 용해관에서 가라앉는 양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질산칼륨은 가라앉았는데 황산브리는 5g이래요. 5g 녹아 있으면 당연히 뭐 60도씨에서도 그 다음 20도씨에서도 다 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앉는 게 없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둘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완벽하게 둘을 분리하진 않았지만은 일부는 분리해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2번 문제 한번 봐주세요. 염화나트륨 1g과 붕산 10g이에요. 염화나트륨 1g 볼게요. 자, 물 100g에다 녹였어요. 60도씨에서 1g이면 여기죠. 여기죠. 염화나트륨은요. 1g밖에 안 녹았으니까 어느 곳에서나 다 녹을 수 있겠죠. 그럼 염화나트륨 빼고 붕산 봐야지. 붕산 10g이 녹아 있대요. 자, 붕산 10g이면 여기죠. 자, 그러면 60도씨에서는 다 녹을 수 있죠. 근데 10도가 되면 몇 g만 붕산이 녹을 수 있어요? 5g만 녹을 수 있는 거지. 붕산은 20도일 때 용해도가 5니까. 그럼 5g은 녹았지. 그럼 5g은 안 녹지. 그러면 석출되는 게 누가? 붕산이 몇 그램 석출돼요? 5g이 석출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녹인 양에서 그 다음에 냉각된 온도에서의 용해도를 빼주면은 그게 석출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녹고 하나는 석출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둘을 분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은 뭐겠어요? 재결정이죠. 이렇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3번은요. 물질의 특성을 쓰세요. 그랬어요. 자, 특성. 이거 무슨 특성 이용하는 거라고? 용해도. 오케이? 용해도의 차이라고 써도 돼요. 물질의.
지금 우리가 물질의 특성 물어보면요. 밀도, 끓는 점, 용해도 뭐 이런 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굳이 뭐 차이 이런 얘기 쓸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좀 이따 할게요. 274쪽 할게요. 자, 불순물이 섞인 고체 물질의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합니다. 질산칼륨 30g에 황산구리가 1g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했느냐? 40도씨 물 100g에 넣고 모두 녹였어요. 그리고 0도로 냉각을 한 거죠. 자, 일단 황산구리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황산구리는 1g 녹아 있는데 0도가 되면 용해도가 14.2래요. 그렇다면 석출되는 거 없겠죠? 그러니까 황산구리는 그대로 물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질산칼륨은 30g 녹였는데 0도에서 용해도가 13.6이에요. 아까 문제에서 30g 녹였는데 13.6g만 0도에서 녹을 수 있어. 그럼 나머지 16.4g은 어떻게 돼? 석출되는 거죠. 가라앉는 물질이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용해도는 녹아있는 양을 얘기를 하고 그걸 뺀 값이 바로 가라앉는 양, 석출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 석출이 잘 되죠. 자, 바로 뒤에 문제를 5번까지만 좀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먼저 해봅시다. 네, 용해도 차가 크다는 게 용해도 차이가 크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높은 온도에서는 많이 녹고 낮은 온도에서는 적게 녹고 기울기가 크다. 그 얘기하는 거야. 크로마토그래피는 아직 안 푼 거예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아직 안 했죠. 우리 5번까지만 좀 해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얘들아, 계산 문제 힘들어, 그지? 지금 이게 생소한 개념이라서 힘든 거야. 근데 어차피 문제 유형은 한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유형만 이렇게 잘 보시면은 몇 문제 풀어보면은 쉽게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1번부터 할게요. 1번에 보시면은 이거 몇 번일까요? 3번 나왔니? 지금 우리 재결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질산칼륨을 녹였다가 냉각해가지고 결정을 만든 다음에 그걸 거름종이로 걸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어낸 거고요. 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기 적당한 거 붕산과 염화나트륨,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이게 지금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지금 우리 문제 안 풀어봤잖아, 그죠? 두 가지 섞여 있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칼륨하고 이렇게 섞여 있대요. 여기 체크하자. 물 50g. 물 50g에다 체크해 주세요. 물 50g 이게 포인트야. 물 50g. 용해도라는 건 물 몇 그램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 100g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용해도는 물 100g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물 50g이 문제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나눠야 되는 건데 여기다 못하고 있었어. 질산칼륨 100g과 염화나트륨 15g을 녹인 후 20도로 냉각했어요. 20도로 냉각하면은요, 물 100g에 31.9g 녹고요. 물 100g에 35.9g 녹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 50g에는 질산칼륨 몇 g 녹을 수 있을까요? 15.95g이죠. 염화나트륨은요? 17.95 맞니? 됐니 여기까지? 이게 물 5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이야. 지금 표는요 물 100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않니? 근데 문제에서 물 50g이라고 했으면은 100g에 이만큼 녹이는데 50g에는 이만큼 녹이는지 먼저 저걸 적어놔 줘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를 보세요. 질산칼륨 100g 녹였고 염화나트륨 15g 녹였네. 염화나트륨 15g은 다 녹을 수 있겠네. 그럼 염화나트륨은 석출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단 얘기네. 됐니?
왜? 물 50g에 17.95g이 녹을 수 있지 않니? 20도에서. 근데 15g 녹였으니까 15g은 이 안에 다 들어가잖아. 오케이?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15g 녹였잖아. 그지? 근데 20도씨에서 물 저기 50g에는 17.95g이 녹을 수 있다고. 녹는다고. 최대로. 그럼 15g 녹으면 이건 당연히 다 녹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 15g은 다 녹을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염화나트륨은 다 녹았기 때문에 석출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질산칼륨은 100g 녹였지. 근데 여기 20도에서 15.75g 밖에 못 녹아. 그렇다면 질산칼륨 84.05g은 석출되는 거지. 못 녹으니까. 84.05g이 석출되는 양이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래도 모르겠다 손? 아리달송하다 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 첫 번째 여러분은요, 뭘 봐야 되느냐? 물 몇 g에 녹였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앞에서 예시로 나왔었던 것들은 다 물 100g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용해도 요거 표 보고 그대로 했었는데, 지금 여기 문제는 물 50g이에요. 50g 안에 이렇게 녹였대요. 그렇다면 20도로 냉각했을 때 물 50g 안에는 최대 몇 g까지 녹을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용해도를 가지고 찾는 거야. 이거는 물 100g 안에 31.9g 녹였어요 라는 얘기지. 그럼 물 50g이면 15.95g이 녹아요. 근데 아까 100g 녹였는데 그 중에서 15.95g은 물속에 녹고 나머지 84.05g은 안 녹고 가라앉아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3번 돼야 되고요. 자, 4번에요. 질산칼륨 100g과 황산구리 10g이 섞여 있을 때 60도씨 물 100g, 여기는 물 100g이 기준이죠? 그럼 이 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20도로 냉각했습니다. 보세요. 질산칼륨 100g이라 그랬으면 여기죠? 20도로 냉각하면 여기죠? 이만큼 석출돼야 되죠? 석출량이 어떻게 되니? 100 빼기 31.9죠. 100 빼기 31.9. 질산칼륨은요. 질산칼륨은 이만큼이 석출돼야 돼. 몇 그램 석출되는 거니? 맞니? 68.1? 맞니? 자, 그러면 구리가 10g 녹아있대요. 구리 10g 이만큼 정도 되겠죠? 20도가 돼도 다 석출되는 거 없죠? 구리는 석출되는 게 없어요.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석출되는 양이 아니라 녹아있는 양이야. 그죠? 석출되는 양이 아니라 녹아있는 양이야.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석출은 68.1g이 석출돼야 돼요. 됐니? 요건 이해 안 되는 거 없니? 넘어가요? 나머지 보기 중에 질문. 자, 그럼 5번 볼게요. 자, 여기 또 체크. 물 50g. 이것도 물 50g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20도가 됐을 때, 자, 보세요. 20도에서의 용해도가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가 얼마라고요? 31.9라고요. 31.9. 그 다음 누구니? 황산구리는요. 황산구리는 용해도가 얼마라고요? 20이라고요. 자, 이거는 물 100g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용해도는 무조건 물 100g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문제는 물 50g 기준이야. 그럼 물 50g 안에는 몇 g까지 녹을 수 있는지를 또 찾아야지 먼저. 알겠죠? 무슨 말인지? 100g 안에 31.9g 녹으면 50g 안에는 15.95g 녹을 수 있겠죠? 얘는 10g까지 녹을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게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야. 물 50g 안에서.
됐나요? 그렇다면 이제 몇 그램 녹았대? 질산칼륨은 50g 녹였고 황산구리는 5g 녹였대. 5g은 다 녹을 수 있죠? 그럼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질산칼륨은요. 그러니까 황산구리 들어간 거 다 틀리면 1번 아니면 3번이네. 그죠? 자, 그럼 질산칼륨 50g 녹였으니까 석출량은 50 빼기 15.95 이렇게 돼야 되죠. 알겠니? 50 빼기 15.95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몇 번?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니? 지금 설명을 해줬잖아요. 너희들이 요 설명 듣고 끝나면은 다시 이 문제 왔을 때 못 풀어.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으면은 지우고 너희들이 다시 풀어봐야 돼. 이거를 당장. 오케이? 다시 풀어보시면은요 다음에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크로마토그래피 한번 볼게요. 저게 이제 다음에 또 문제로 보면은 이게 한글로 쭉 서술이 돼 있잖아. 그 서술돼 있는 걸 아까처럼 이렇게 표 형태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연습이 필요해. 설명한 거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크로마토그래픽인데요.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밑줄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 자,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거야.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걸 가지고 이용해서 분리해내는 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아이가 뭐예요? 그 거름종이 같은 데다가 수성 사인펜 막 찍어가지고 물에다 살짝 담그면은 거름종이 쭉 물 타고 올라가면서 수성 사인펜이 쫙 퍼지는 거. 초딩 때 해봤죠, 그죠? 자, 이런 게 그렇게 크로마토그래피야. 수성 사인펜이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이에요. 그 중에서는 거름종이랑 부착하려는 힘이 강한 게 있고 용매랑 같이 딸려 올라가려는 힘이 강한 게 있고 물질들마다 그 힘 정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빠른 애가 있고 느린 애가 있고 이렇게 성분에 따라서 나눠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요. 그래서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성질을 이용합니까? 그러면은요, 뭐 용해도예요, 밀도예요, 끓는 점이 그거 아니야.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 이렇게 써야 돼. 그때는. 그다음 크로마토그래피 실험 장치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눈금 실린더에다가 뚜껑이 꼭 있어줘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마개를 막아야 되는 이유가 용매가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 혼합물을 점을 찍는데 점을 찍을 때 쿵 하고 찍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꾹꾹꾹꾹 눌러서 찍어요. 여러 번 진하게 찍는다. 그 다음에 이 혼합물이 용매에 잠기면 안 돼요. 물이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용매가 쭉 딸려 올라갈 때 용매가 여기 끝까지 올라가기 전에 실험을 멈춰야 돼요. 오케이? 끝까지 올라가 버리면은요 뒤따라오던 애들이 다 거기 위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기 전에 멈춰줘야 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왜 쓰느냐? 종류에 따라 분리되는 성분 물질 수 또는 이동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용매에 따라서 성분 물질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나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달라요. 자, 그 다음 이거예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짧게 걸려요. 적은 양도 분리하기 쉬워요. 한 방에 분리 가능해요. 복잡한 물질들도.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잘 써요. 뭐 간단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크로마토그래피는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냥 A, B, C, D, E가 있는데요 5개의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거름종에다 이렇게 물에다 살짝 담그면 물이 쭉 올라가면서 쟤네들도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A는 한 점만 있어. 그럼 A는 몇 가지 물질이 있다는 얘기냐? 한 가지 물질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는 순물질이에요. B는 2가지 물질이 있다는 얘기죠. C는 1가지 물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같은 높이에 있으면 같은 물질이란 뜻이야. 그래서 B는 A와 C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D는요. C와 E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니? 여기서 순물질은 누구예요? A, C, E고요. 혼합물은 누구예요? B, D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 우리 왜 도핑 테스트 하잖아요. 약물 썼나 안 썼나 그런 거 테스트할 때도 이 크로마토그래피 써요. 그래서 그 특정 부분에 딱 도달하면은 이거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색소 분리, 농약 성분 검출할 때도 그렇고요. 단백질 성분, 뭐 의약 성분 분리 이런 것들 할 때 크로마토그래피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성 사인펜은 물에 녹아 안 녹아? 유성 사인펜 물에 안 녹아요. 근데 유성 사인펜 찍어놓고 물에다 담가놨는데 실험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실험은 수성 사인펜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용매에 따라 녹일 수 있는 물질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야, 물, 스타이로폼, 철가루, 염화나트륨이 섞여 있어요. 물에 휙휙 저어줬더니 물 위에 동동 떠요. 무슨 성질 이용한 거니 지금 이거? 물 위에 뜬다 가라앉는다? 밀도를 이용하는 거죠. 자, 밀도를 이용해서 얘가 뜨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름장치로 걸러줬어요. 걸러줬더니 누구는 물에 녹았는데 누구는 안 녹은 게 있죠. 이거는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녹고 안 녹고의 정도도 용해도야. 그 다음 자, 거른액을 가지고 뭐에 증발시켰네요. 이건 가열해서 하는 거니까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혼합물의 특징을 이용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혼합물을 분리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자. 자, 1번에 크로마토그래피죠. 2번에 XOOX고요. 3번에 세 종류죠. 4번은 C. 5번은 크로마토그래피. 어려운 건 없죠, 여기는? 오케이. 자, 요번에는 274페이지에 있는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입니다요. 자, 거름종이 한쪽에 1.5cm 정도 되는 곳에 연필로 선을 긋고 수성 사인펜으로 연필선 위에 점을 찍어요. 그때 찍을 때는 작고 여러 번 진하게 찍는다. 유의사항이야. 자, 1cm 정도 붓고요. 유리판에 붙인 다음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주의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지요. 자, 점이 물에 잠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유리판을 덮었죠? 입구를 막아요. 그 다음 물이 끝까지 올라오기 전에 실험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속도에 따라서 색소마다 물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뭘 이용한다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한다고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했습니다. 됐지요? 자, 우리 나머지 16번까지 싹 다 해보자. 277쪽까지 언제 싹 다 풀어주세요. 자, 채점해볼까? 6번부터 보자. 6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몇 번일까요? 4번 나왔니? 같은 혼합물인 경우 용매 종류에 관계없이 용매 종류에 따라 달라요. 올라가는 정도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6번엔 4번이 돼야 돼요. 자, 7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4번에 아래쪽에 있는 애가
제일 느린 거죠. 빠른 애는 위쪽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4번이고요. 그 다음 8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지요. D는 몇 종류? 2종류지요. 9번에는 5번이지요. A에 B 있고요. C 있고요. E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에는 5번이지요. 자, 최소 3개죠.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성분 속도는 C가 제일 빠른 거죠. 그 다음 성분수나 이동거리가 용매가 달라지면 달라져야죠. 그래서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11번에 얘가 아닌 것은 2번에 간장과 참기름은 뭘 이용할까요? 그렇죠. 이건 밀도 이용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2번은 몇 번? 4번에 용해도 이용하고 있지요. 물과 에탄올은 뭘 이용할까요? 오케이. 끓는 점. 톱밥 모래는요? 밀도. 사인펜 잉크는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 물과 에테르는요? 물과 에테르요? 이거 밀도예요. 안 섞여요.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 13번은 몇 번? 2번이지요. 원유분리 이렇게 안 하죠. 끓는 점을 이용해서 하지요. 자, 그 다음 14번에 기역과 니은에 기역에 걸을 넣어줬대요. 모래가 걸러지고 물, 에탄올, 소금은 혼합물로 내려갔어요. 기역은 뭘 이용한 걸까요?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지요. 왜냐? 물과 에탄올, 물, 에탄올, 소금에서 에탄올하고 소금이 물에 녹는 거죠. 그러니까 녹냐 안 녹냐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니은은 가열했네요.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2번이 돼야 돼요. 그 다음 15번으로 가면은요. 자, 물 100g에 염화나트륨 10g, 붕산 5g을 냉각했습니다. 결정이 시작하는 물질과 온도. 붕산 5g은요, 냉각되다가 20도가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붕산이 20도가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되니까 석출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붕산 20도고요. 자, 이런 방법은 뭐야? 재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거 방법이에요. 그죠? 재결정이고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다.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 방법이에요. 재결정. 됐죠? 사인펜, 잉크속, 색소, 입회, 색소, 분리 방법, 용어, 성분 물질, 온도, 속도. 이거 뭐예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죠.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합니다. 여기까지 됐나? 질문. 오케이. 대단한 문제 할까 말까? 하지 마라. (22번) 딱 한 문제만 좀 해보자. 22번 한 문제만 좀 해보자. 근데 요런 문제는 이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22번에) 몇 번 나왔니? 2번 나왔니? 물 100g이에요. 80g이 섞여 있어요. 20도가 됐을 때요. 20도일 때 질산나트륨 87.3이니까 다 녹을 수 있죠. 80g이. 근데 질산칼륨은 31.9니까 80g이 다 못 녹죠. 그래서 80g에서 31.9g을 빼면은
그게 석출량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2번이 돼야 됩니다. 됐나요?